존중받으려 애쓰는 순간, 그대는 이미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존중받기 위해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의 인정과 존중을 갈구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그 존중이 과연 그대를 세우는가, 아니면 그대를 닳게 하는가? 내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사람에게서 존중을 구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대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계속 웃으며 참고 있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자기기만이다. 세상은 그대에게 말한다. 참으라, 낮추라, 이해하라. 그러면 언젠가 존중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묻겠다. 그렇게 살아서 존중받은 사람을 그대는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더 깊이 무시당하고 더 쉽게 함부로 대해지지 않던가? 존중은 구걸로 얻어지지 않는다. 존중은 그대가 스스로를 지킬 때, 그대가 선을 그을 때, 그대가 미련을 버릴 때 비로소 찾아온다. 이제 그 미련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존중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된 품격이며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이다. 1장, 참는 것이 덕이라 배웠으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대는 참는 것을 배웠다. 어릴 적부터 말을 아끼라 배웠고 감정을 숨기라 배웠으며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지럽히지 말라 배웠다. 그것이 덕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직장에서는 부당한 말을 들어도 참았고, 가족 안에서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삼켰으며, 친구 사이에서는 무시당해도 웃었다. 그렇게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무엇이 남았는가? 존중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쉽게 함부로 대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참을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더 가볍게 여겼다. 왜 그런가? 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을 견디는 인내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습관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굴종이다. 전자는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그대를 무너뜨린다. 문제는 우리가 배운 참음이 대부분 후자였다는 것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평생을 참으며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참았는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확한 목적 없이 그저 습관처럼 참았을 뿐이었다. 참는 것이 덕이 되려면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그 방향 없이 무조건 참는 것은 덕이 아니라 나약함이다. 그대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계속 참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파괴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금 더 참으면 조금 더 무시당했고, 한 번 더 웃으면 한 번 더 함부로 대해졌다. 존중은 참음의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다. 존중은 그대가 선을 그을 때, 그대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하자. 그대는 참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그 상사는 그대를 존중하게 되는가? 아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뭘 시켜도 괜찮다고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참음이 존중을 만들지 않는다. 참음은 때로 무시를 초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참는가?
만약 대답이 그냥요 또는 관계가 틀어질까 봐요 라면 그것은 참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참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지 편안함을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참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선을 긋는 것이다.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는 참을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일이 생기면 말해야 한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그대를 세운다. 참는 것이 덕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참는 것은 덕이지만 두려움으로 참는 것은 덕이 아니다. 존중받기 위해 참는 것은 소용없다. 존중은 참음의 대가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2장. 낮춤이 아니라 바로 섬이 진정한 덕이다. 세상은 그대에게 낮추라고 말한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줄이라고 한다. 그것이 겸손이며 덕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진정한 덕은 낮춤이 아니라 바로 섬이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람됨의 시작이다. 낮춤과 바로 섬은 다르다. 낮춤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섬은 자신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낮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바로 섬은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 낮춤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바로 섬은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대가 만약 자신을 낮춤으로써 존중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세상은 낮게 본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대가 아무리 겸손하게 행동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타인도 함부로 대한다. 내가 강진 유배지에서 만난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낮추며 살았다.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였고 누구의 말에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은 끝까지 숨겼다. 그는 그것이 겸손이라 믿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가벼이 여겼고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그의 겸손은 존중을 만들지 못했다. 반대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히 거절했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겸손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의 생각을 물었으며 중요한 일에 그를 불렀다. 왜 그랬겠는가? 그가 자신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이다. 바르게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대는 중심을 잃는다. 둘째,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것이다.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며 잘못했을 때는 인정한다. 셋째,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되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바르게 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중심이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한다. 반대로 자신을 계속 낮추고 숨기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진짜 생각이 뭘까? 저 사람은 왜 항상 내 눈치만 볼까 하는 의심을 받는다. 그대가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대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낮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낮춤을 요구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타인도 함부로 대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타인도 소중히 여긴다. 그렇다면
겸손은 필요 없는가? 아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섬 안에 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되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되 타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바른 겸손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가짜다.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미움받을까봐, 싫어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자신을 숨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 앞에서 계속 낮추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라.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왜 소중히 여기겠는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는가?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누가 지켜주겠는가? 바로 서라. 그대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대의 말을 책임지며 그대의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덕이며 존중받는 사람의 시작이다. 낮춤으로 얻는 관계는 허약하지만 바로 섬으로 맺는 관계는 단단하다. 3장. 존중은 구하지 말고 미련 없이 끊어야 한다. 사람은 관계에 미련을 갖는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한때 소중했던 관계일수록 미련은 깊어진다.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머문다.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하며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그 기다림은 헛되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존중을 구하는 것은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시간만 흐르고 힘만 빠질 뿐이다. 그럴 때는 우물을 바꿔야 한다. 다른 곳에 물이 있는 우물을 찾아야 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유배 생활을 하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벼슬을 잃은 것도 가족과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한때 나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었다. 함께 학문을 논하던 동료들, 뜻을 같이 하던 벗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처음에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나를 버리는가 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들은 원래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가진 지위를, 내가 가진 권력을,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을 존중했을 뿐이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도 사라졌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미련을 버렸다.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남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유배지까지 찾아와주는 몇 안 되는 벗들, 편지로 안부를 묻는 제자들, 변함없이 나를 대하는 가족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대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그대가 구하지 않아도 존중한다.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대의 생각을 물으며 그대의 감정을 배려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의 생각을 무시하며 그대의 감정을 함부로 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관계를 냉정히 살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를 봐야 한다. 존중의 신호는 분명하다. 내 말을 끝까지 듣는가? 내 의견을 고려하는가? 내 시간을 배려하는가? 내 감정을 존중하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는 존중이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선택이다. 존중이 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이 선택을 두려워한다. 관계가 끊어지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하며 주저한다. 하지만 나는 묻겠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외로운가? 내 경험으로는 전자가 더 외롭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며 나를 드러내도 무시당하는 관계만큼 외로운 것이 없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는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며 원망이 아니라 현명함이다. 사람을 가려 사귀라. 모든 인연을 품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며 품격을 유지하는 길이다. 미련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인다. 사장, 선을 그은 뒤에야 진짜 사람이 보인다. 사람들은 선 긋기를 두려워한다. 관계가 깨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 선을 긋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자신이 사라진다. 선이 없는 관계는 그대를 보호하지 못한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행동이다. 내가 귀양살이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 정보를 캐내려는 자, 나를 이용하려는 자, 심지어 나를 시험하려는 자도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받아들였다.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의심받을까봐 모두를 만났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진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니 모든 관계가 불편했고 모든 대화가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선을 그었다.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일부 사람들은 떠났다. 내가 그은 선을 불편해하며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은 원래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그은 선 안에 머무를 의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였다. 반면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내 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우리는 더 솔직해질 수 있었고 더 깊이 교류할 수 있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다. 선을 긋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첫째, 그대의 가치를 명확히 하라. 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을 그을 수 없다. 둘째, 그 가치를 침범하는 행동을 정의하라. 어떤 말, 어떤 행동이 그대의 가치를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 셋째,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하라.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고 준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선을 그어놓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그대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한 번 말하면 두 번째는 쉬워진다. 선을 그으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에는 괜찮았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의 선은 그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반발을 견디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적응한다. 그리고 그대를 더 존중하게 된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간다. 반대로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어느 한쪽이 계속 참다가 폭발하거나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멀어진다. 내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사람들은 내가 달라졌다고 했다. 예전보다 단호해졌고, 예전보다 거절을 잘하며, 예전보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맞다. 나는 달라졌다. 선을 긋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나는 더 자유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졌으며, 더 나답게 살 수 있었다. 선을 그어라. 그대가 지킬 것을 지키고, 넘지 않을 선을 분명히 하라. 그 선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본래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남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5장. 늙을수록 존중이 아닌 품격을 지켜라.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더 많은 존중을 구하거나 아니면 존중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것이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내 학문을 인정받고 싶었고,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으며, 내 뜻을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많은 글을 썼다. 하지만 유배를 가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존중도 사라졌다. 처음에는 분했다. 내가 한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 학문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사람들이 존중했던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존중했을 뿐이다. 그것들이 사라지자 존중도 사라졌다.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더 이상 존중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내 품격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비록 유배지에 있어도 학문을 계속했고, 비록 아무도 읽지 않아도 글을 썼으며, 비록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그것이 내 품격이었다. 품격과 존중은 다르다. 존중은 타인이 주는 것이지만 품격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존중은 외부에서 오지만 품격은 내부에서 나온다. 존중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존중이 아니라 품격이다. 품격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첫째, 일관성이다. 그대가 말한 것을 지키고 믿는 것을 실천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지 않고 사람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이익에 따라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둘째, 절제이다. 지나친 것을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감정을 마구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셋째, 존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어떤 유혹에도 자신을 팔지 않는 것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많은 유혹을 받았다. 권력자들이 나에게 말을 바꾸라고 했고 잘못을 인정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가 한 일에 잘못이 없었고 내가 한 말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때 말을 바꿨다면 나는 자유를 얻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품격을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품격 없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존중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존중받지만 나이 들면 능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존중을 구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며 과거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것은 존중을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안타까움을 만들 뿐이다. 진짜 존경받는 노인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낸다. 비록 능력은 줄었어도 품격은 유지하며, 비록 영향력은 줄었어도 일관성은 지키며, 비록 주목받지 못해도 자신의 길을 간다. 그런 노인은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는다.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 확신하는 것이 있다. 사람에게 구할 것은 존중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이다. 존중받으려 애쓰는 살보다 나를 잃지 않는 삶이 오래간다. 존중은 오면 받고 안 오면 말 일이지만 품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다. 그대가 만약 지금 존중받지 못해서 괴롭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일관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존중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존중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품격 없는 존중은 모래성과 같아서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다. 존중에 미련을 내려놓으라. 그 대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품격 있게 살았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존중을 구하는 순간 멀어진다. 그것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내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며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 하지만 그 욕구가 그대를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존중에 대한 갈망이 그대의 품격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를 묻지 말고 나는 나를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라. 참는 것이 덕이라고 배웠다면 이제 그 배움을 다시 점검하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참는 것은 덕이지만 두려움으로 참는 것은 덕이 아니다.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 배웠다면 이제 그 겸손을 재정의하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다. 선을 그어라. 그대가 지킬 것과 넘지 않을 선을 분명히 하라. 그 선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원래 그대의 사람이 아니었다. 남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진짜일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언젠가 존중받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 자리에서 그대는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계속 참으면 더 무시당할 것이고 계속 낮추면 더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존중이 아니라 품격이다. 존중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 있지만 품격은 그대가 지키는 한 영원히 그대와 함께한다. 존중은 타인이 주는 것이지만 품격은 그대가 만드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그대의 것인가? 내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사람들은 물었다. 18년이나 귀양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답했다. 나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를 지키는 것,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중요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하든, 사람들이 그대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대는 그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품격이며, 그것이 진짜 힘이다. 존중에 미련 갖지 마라. 그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내 원칙을 지켰는가? 나는 오늘 품격 있게 행동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존중은 구하지 않아도 온다. 그대가 그대답게 살 때, 그대가 품격을 지킬 때, 그대가 선을 분명히 할 때, 존중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것도 진짜 존중이 온다. 거칠애가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이 온다. 이제 시작하라. 오늘부터 존중을 구하는 삶을 멈추고 품격을 지키는 삶을 시작하라. 참지 말아야 할 것은 참지 말고, 낮추지 말아야 할 것은 낮추지 말며, 끊어야 할 관계는 끊어라. 그것이 그대를 세우는 길이며, 그대의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길이다. 품격 있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다.